자, 이어서 바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아이패드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 PC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우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잘안 되네. 자, 어쨌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평면거울의 상,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상, 오목렌즈, 볼록렌즈상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와서는 평면거울과 볼록렌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평면거울. 점점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이게 교육과정의 변화가 되는 그런 추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원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교육과정 개정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은 학습량 적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수준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능력적인 것보다도 약간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사교육비가 늘어나니까, 사교육비 왜 늘어나지?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럼 공부를 쉽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용을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평면걸, 볼록걸, 오목걸, 복렌즈, 오목렌즈 이렇게 모든 걸 다 했다가 줄여. 그래서 그러면 평면거울하고 가장 많이 쓰는 볼록렌즈만 하자. 그래도 줄여. 평면거울만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에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니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과 오목 렌즈 뭐 모두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지만 상의 특징을 관찰해서 설명하는 거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동에 해당되는 얘기는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 구분하는 거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활동으로는요, 빛의 합성 탐구하기,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관찰하기, 관찰하기입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골, 오목골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파동 및 광학 오프라인 강의 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지만 이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선 추적해야 되죠. 하지 않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해서 수행한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맞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진폭, 진정수, 파형 탐구하기라는 탐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웃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이 생기는 원리는 평면 거울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또 작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도를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현상적으로 설명만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작도하는 활동을 하게는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의 작도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작도인데 하지 말라는 건 좀 웃기긴 합니다. 그리고 허상과 실상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쓸 필요 없긴 하는데 뭐 허상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넣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장난감 관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물체의 거리를 다르게 했을 때 보이는 상의 모습을 설명하게 하거나 글 또는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해 정도를 수행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좀 웃기다는 거죠.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서 볼록과 오목골에서 물체의 거리를 다르게 했을 때 보이는 상의 모습을 설명하거나 글 또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보고 본 거를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지 본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참고로 저는 이거 교육과정 만들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한 단원당 20분씩 하겠네. 자, 이게
그 단원 첫 페이지 도비라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성취 기준 펼쳐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비중단원 뭐 있고요. 처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면 좀 광원음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하는 내용들 들어가고요. 바로 이겁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은요. 여기에 햇빛이나 전등 뭐라고 부르죠?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꽃 같은 게 요게 바로 물체입니다. 물체. 요게 물체고요. 요게 물체예요. 그래서 광원에서 물체로 왔다가 물체에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밑에도 컴퓨터가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우리가 이제 그 책 같은 거 볼 때도 책에서 전등에서 책으로 갔다가 책에서 눈으로 오는 거죠.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눈에서 빛이 나가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뒤로 많이 넘어갔지? 여기 보는 것처럼 전등에서 책으로 왔다가 책에서 다시 눈으로 오는 이게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 과학 시간에 얘기를 좀 하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나오는데 색에 대해서는 빛의 합성과 조명의 색 관찰하기에서 그 탐구에 이 빛의 합성에 관련된 탐구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다음 장에 빛의 합성 탐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합성 탐구가 있고 또 조명의 세계에서 물질에 대한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울 앞 이게 색깔을 RGB 빨강, 레드, 그린 이거 뭐 이상하네요. 별로 3개 펼쳐놓고 일반 물리 때만 했던 것 같은데 거울 3개를 넣어서 바깥에 합쳐지는 것들 그래서 빛의 합성을 관찰하는 그런 탐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에 따른 물체의 세계 관찰하기라고 것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조명을 비추었을 때 빨간색 조명만 비추었을 때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비추었을 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모두 비추었을 때 안에 이 물체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러니까 조명의 색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빛의 삼원색 3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색 만드는 거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들 합성 얘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물체가 색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 빨간색을 띠는 거는 RGB의 3가지 빛이 와서 RGB라고만 했을 때 빨간색만 반사해서 우리는 빨간색만 보는 거고 흰색은 모두 다 반사해서 흰색을 보는 거고요.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 물론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파란색 옷이 흰색 조명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빨간색 조명에서는 반사할 파란색이 빨간색 조명 안에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런 얘기들,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이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영상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보기 위해서 그 영상장치를 확대해 보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소가 하도 화소가 늘어나서 이 화소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확대해서는 돋보이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현미경 수준의 장치를 이용해서 봐서 안에 어떤 식으로 빨간색만 켜있으면 빨간색, 초록색 부분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 켜있고 파란색이 꺼져 있는 상태겠죠.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이 만드는 상에서는 뭘 얘기한다 그랬냐면은 그 거울과 렌즈상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 평면거리 상이 생기는 원리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거울을 배우고 렌즈를 배우는데 거울 가지고 얘기할 때는 거울에서 반사를 되는 걸 안 할 수 없으니까 반사 실험하고 그 다음에 반사의 법칙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에 이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담는 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반사, 난반사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거리의 상, 그래서 평면거리 상의 정의를 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 상에 생기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광선 추적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하지 않고 원리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서 비치면 어떻게 보인다라는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의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실험으로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볼록거울에서 물체의 위치가 멀어져도 상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그대로 서 있는데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 확대되고요. 멀어지면 뒤집어지는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고요. 랜드가 만드는 상에서는 반사와 마찬가지로 굴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거 단단히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상의 특징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을 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뒤집어지겠죠. 아니, 커졌다가 그 다음에 뒤집어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오목거울일 때는 계속 작은 형태에 나타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를 또 역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갔냐? 파동으로 넘어가서 파동에서는 소리가 얘기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파동의 정의, 매질이 뭐냐, 그리고 진폭, 진동수,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횡파, 종파 구분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파동 관찰하기, 탐구를 수행해서 횡파, 종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끝냅니다. 그 다음에 파동 현상의 이용에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특징은 진폭, 진동수,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거의 별 의미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의 특징과 관련돼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파형 보는 그런 실험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그 세기에 따라서 진폭이 변하는 것을 보고 소리의 높이에 따라서 그 진동수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악기를 이용해서 맵시라고 부르는 파형을 다르다는 것들을 보는 내용까지. 그래서 그 소리의 색이 높낮이 맵시를 소리의 삼요소라고 한다라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두 개의 단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전기와 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열과 우리 생활이 나와요.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열과 우리 생활 먼저 할게요. 전기와 자기는 양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자, 열과 우리 생활은 이 단에서는 열평형의 개념과 열평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 및 일상생활에서 열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물체 온도 차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온도에 따라 달라짐을 얘기한다. 즉 뭐냐면 온도 차이를 여기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설명하고 열의 이동 방법, 복사, 전도 대류 복사,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도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면 도사 활동 들어가고요. 토의 내용 들어가게 됩니다. 열평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거를 시간 온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가 나오고 비열하고 열팽창 정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예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방법 찾기 탐구와 비열 비교하기 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찾아서 보면요. 도비라 앞에 있고요. 열에 대해서 처음에 물체 온도 차이를 구성입체 운동 모형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차가운 물에서 그다음에 차가운 물에서 그다음에 열이 올라갔을 때 액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덜 된 곳에서
올라갈 때 분자의 운동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평형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뜨거운 물, 찬물을 섞어가지고 섞는다기보다도 접촉하게 해서 온도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요 그림처럼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때 입자들, 정확히 말하는 분자들이죠. 구성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평형에 도달하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과정을 보게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전도 모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해서 또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탐구 효율적인 단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 방법 찾기를 탐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과 같은 여러 가지 있고 냉난방 기구 얘기가 이쪽에 나와서 냉난방 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탐구를 조사하고 토의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사해보는 활동이 들어가고 토의해보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비열과 열팽창인데 비열과 열팽창에서의 비열은 뭐냐면은 뜨거워지는 게 얼마큼 빨리 뜨거워지냐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비열,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 두 물체, 그러니까 비열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물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인가요? 식용유 두 개를 놓고 핫플레이트 위에서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얘가 사실은 핫플레이트 위치에 따라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 중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도를 비교해서 올라가는 정도를 비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질량 같은 두 물체의 비열 비교기 탐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열이 뭔지를 설명해서 열량 도입하고요. 비열의 정의 도입하고 그래서 비열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비열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률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얘기들을 봅니다. 아까 온도가 다른 열평에 도달한 과정을 시간온도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다가 앞에 그 그래프에 나왔던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열팽창, 열 받으면 늘어난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액체가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간단히 들어가서 열팽창 얘기하고 열팽창에서 입자운동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열과 우리 생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입자적인 관점에서 설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팽창이 어디에 활용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한 예의 하라 그랬죠.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실제 예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라는 것들. 자, 이와 같이 해서 대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의 첫 단원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40분 정도나 걸렸네요. 뭐 어쨌든 지금 있던 내용들 쭉 보면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4주차 때까지 다음 차에는 남은 2학년 거 정비와 다기와 중학교 3학년 쪽에 있는 내용까지 서둘러 해도 그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얘기는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때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3주차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